노인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분들께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이 2023년도 5월부터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신승훈 협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쉽게 그냥 실업급여라고 부르는데 이 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여러분들이 실업급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분이 구직급여라는 부분이고요. 이 구직급여는 뜻하지 않은 실직으로 인해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다거나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내용이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고, 하나는 구직급여, 하나는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거는 실업수당이 아닙니다. 실업수당이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한 급여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요. 우리가 고용보험 냈으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신청해서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업급여를 많은 그 장교양 기관의 직원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실제 요양원 이런 기관에서 어려움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려움 엄청 많죠. 그 부분은 우리는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3대 1이라는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2.3대 1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인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잡아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저 지금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하면, 실업급여 끝나면 올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취업 활동을 해야만이 꾸준하게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장의 인력이 덩달아 같이 많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죠. 네, 면접은 봤으나 이 선생님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냥 면접을 보신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구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런데 요양보호사나 또 다른 직군 선생님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장교양 기관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맞아요. 쉬고 싶으시죠. 예, 뭔가 마음을 좀 충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대표들은 실업급여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들도 실업급여 좀 주고 받으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르신들은 누가 돌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해는 가는 게, 특히 요양보호사 직군들은 60세를 전후한 연령층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우신 어르신들 케어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상태에서 이 실업급여라는 부분은 달콤한 유혹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장기요양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지금 그만큼 못 따라주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이 행태가 좀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과 더불어 또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직업인식 개선이 또 절실하고요. 사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국가공인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격을 가지고 일을 보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현재는 열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사실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모셔주고 있는데 사회적인 인식 개선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교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처우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제가 알기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 한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처우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또 어떤 그 장교양 쪽에 뭐 이런 부분이라도 직군마다의 또 처우도 조금씩은 좀
다르기도 하죠. 네, 처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많이 좀 의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내가 뭐 받고 싶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자, 첫 번째로는 비자발적인 퇴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보통 1년 내지는 2년으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계약 만료가 되면 서로의 이제 입장을 확인을 하죠.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해주세요. 내지는 계약 만료됐으니까 퇴사해주세요. 라고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거고요.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서로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환경, 상황이 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표자인 제가 계속 일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좀 쉬어야 되겠어요. 나는 손주 보러 가야 돼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내가 퇴사를 했을 땐 그거는 자발적인 퇴사지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예는 뭐 폐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타의 내용으로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었을 때 비자발적인 퇴사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게 두 있어요? 번째 조건은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로를 했을 때의 내용이고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만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근로 180일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180일이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한 6개월 일하면은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니죠? 그렇죠. 네. 638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날짜의 합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유급휴일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7개월 좀 넘는 기간을 근로하시면 조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비자발적인 퇴사 그리고 또 18개월 이상 그 중에서 계속 근로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데 저는 이런 경우는 조금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 경우 실업급여는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실업급여 이전에 일단은 병가, 기관하고 병가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참고로 하셔야 될 건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따른 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와 더불어서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실업급여 지금까지는 이런 조건으로 탔는데 이런 조건도 개정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다른 개정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상향액을 조정하겠다라는 건데요. 현행은 80%를 받을 수 있지만은 앞으로는 60%로 하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80%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내가 일을 하나 쉬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활발한 구직 동기가 부여되지 못했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60%로 낮추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적게 줘서 취업을 빨리 하게 한다는 의도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좀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했을 때 조건을 10개월로 연장하는 걸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장한 만큼 어쨌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강화가 된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정수급이라 하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조사해보면서 좀 많이 놀란 내용들도 있는데 가장 지금 첫 번째는 서류상에 가짜를 만들어 놓고 수급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조직적으로 진짜 마음먹고 하는 거죠. 또 해외 장기 체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령을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가 있는데 군대에서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우리 장기요양 쪽에서 부정수급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저 실업급여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공모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을 나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처벌은 첫 번째,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처벌이죠, 이거는. 이렇게 큰 처벌인데도 이거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근절이 안 됐었네요. 네. 지금 현재는 보통 그 환수만 하고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바뀌는 법에서는 최소 3배 이상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부정수급으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0만 원 환수 조치하는 선이었는데 이게 최소 3천만 원부터라는 소린가요? 그렇죠. 받은 1,000만 원은 당연히 내놔야 되고, 네. 플러스 3배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4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정말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네요. 차 한 대가 날아가는 거죠. 네, 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반복수급에 대한 개정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5년 동안 3회 이상을 반복수급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5년 동안 3회 이상이었을 때는 수급액을 감액하는 걸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수급, 저도 한 번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3번 받았다, 4번 받았다 이런 분들도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반복수급의 기준은 어떤 거죠? 반복수급의 기준은 5년 동안에 3회 이상 수급을 했을 때이고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감액으로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수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평성이나 뭐 공정성에 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불만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된 개정안들이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처벌 기준도 있고 또 포상금 제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포상금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죠. 각종 파파라치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했었고요. 담배꽁초 하나까지 쫓아다니면서 신고를 하고 뭐 이랬었죠.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 부정수급이 많아지는 관계로 포상금 제도를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담을 하는 내용이 있고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의 포상금은 거의 부정수급액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포상금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널리 홍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정수급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고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너와 나만 알던 일들을 남이 알 수 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크게 홍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기존에 있던 내용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게 내가 자발적인 퇴사를 비자발적인 퇴사로 만들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을 한다.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범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인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협회장님, 뭐 따로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 실업급여라는 부분은 사회적인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환경이 안 좋은 내지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제도인데 이 부분을 악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수당의 개념으로 이용을 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부정적인 부분으로 서류적인 부분으로 뭐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안 그러면 모르겠지라고, 내지는 또 내가 실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앞으로는 엄격한 처벌로 단속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구직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성숙된 시민의식과 사회적인 문화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정말 사회적인 약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실업급여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 개정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지셔서 실업급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신승호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